경제가 탄탄하기로 이름난 나라 독일이죠. 그런데 독일 경제가 요즘 위기입니다. IMF가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거로 전망했는데 이 산업 구조나 사회 구조가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우리 경제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뉴스인뉴스 박대기 기자와 함께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박 기자, 독일 경제 상황은 도대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네, 국제통화기금이죠. IMF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독일만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군요.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전망이 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올해는 좋지 않습니다만 독일이 유독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부 언론을 보니까 유럽의 환자가 될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독일이 한 차례 예전에도 유럽의 환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 통일 직후부터 이제 2000년 정도까지였는데요. 당시에 높은 실업률과 낮은 성장률 때문에 그런 별명을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중국의 값비싼 자동차 수출이 늘고 또 중국의 산업화와 함께 독일산 기계나 전자장비 수출이 많이 늘어서 호황이었습니다. 또 독일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임금이 낮은 동유럽 국가들로 공장을 옮겨가면서 독일 기업들은 이윤을 많이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로는 유럽을 독일이 이끌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부진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얘기처럼 워낙 잘 나가던 독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 독일의 에너지 가운데 27%가량이 이제 천연가스에서 온 에너지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였습니다. 석유나 석탄의 경우에도 러시아 비중이 높았는데 이런 가격 등이 전쟁으로 폭등하면서 독일이 에너지 위기를 맞은 겁니다. 또 독일의 최대 교육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제 회복이 최근에 더디고 있는 것도 독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독일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여기에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 대출이 줄어든 것도 독일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이 강국이다 보니까 이 제조업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데 높아진 이자 때문에 고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말대로 독일하면 자동차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이럴 정도로 전통적인 산업들이 강한 나라인데 이걸로는 어떻게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통 산업은 강국이지만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IT 분야, 첨단 산업에서는 독일이 좀 뒤처진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이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좀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반도체나 IT 생산 기지들이 중국과 우리나라, 타이완, 미국 이런 곳에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독일은 좀 소외된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AI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가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데 워낙 미국이 강세다 보니까 산업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독일은 별로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은 오랜 기간 노동력 부족 문제를 고령층이나 저숙련 이민자를 많이 고용해서 해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혁신에 필요한 고숙련 노동자는 최근에 부족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고령화 사회, 여기에 특정 산업 집중도 모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한국은행 보고서도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화 문제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은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많이 됐지만 몇 년 뒤에는 우리가 독일보다도 훨씬 더 고령화가 된 사회가 됩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고령 인구가 변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뒤에 우리가 훨씬 앞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독일은 어쨌든 매년 40만 명씩 이민자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뾰족한 계획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중국 의존도 면으로 보자면 우리가 독일보다도 중국 의존도가 훨씬 높은 상황이고 또 독일은 EU라는 다른 시장이 있지만 우리는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은 어디에 팔아야 될지 아직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나 전기차를 잘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독일보다 나은 점이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히 AI 관련해서는 미국에 뒤처지고 있다 이런 점은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중국이 부동산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이른바 9월 금융위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어제도 IMF 협의단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취약성은 있지만 금융위기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다만 기대보다는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요. 왜냐하면 중국 부정이 컸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의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데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독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모의고사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